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RTN 생생정보통 박상현입니다. 술과 담배가 우리 몸에 백해무익하다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많이들 좋지 않다라고 얘기를 하지만 사실 끊기 쉽지 않은 게 사실이죠. 흔히 술이 소화를 돕는다, 또 담배는 스트레스를 해소시켜준다라는 이유로 손에서 놓지 못하는 게 많은데요. 하지만 이는 모두 잘못된 상식이라고 합니다. 흔히 식사를 하면서 반주를 즐겨 하시는 분들이 펴는 논리는요. 술을 마시면 소화가 잘 된다라는 건데 사실적으로 이 술은 간에 독소를 남겨서 소화 기능을 저해시킨다고 합니다. 담배 역시요. 실제로 스트레스 해소와는 무관하고 각성 효과는 잠깐 있을 수 있겠지만 스트레스를 없애주는 데는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하니까요. 이 점 잘 참고하셔서 2014년 가보년 새해에는요. 술과 담배 조금씩 줄여나가시면서 건강 챙겨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RTN 생생정보통 그럼 오늘도 본격적으로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귀농귀촌을 꿈꾸는 사람들을 위한 현실적인 지침서 전원생활 가이드 오해피데이 시간입니다. 자, 매주 화요일 저희는요 귀농귀촌과 관련된 다양한 소식들 가지고 이야기 나눠볼 텐데요. 방송이 진행이 되고 있는 동안 저희가 말씀드리는 귀농귀촌과 관련해서 궁금한 점 있으신 분들은 전화를 주시면 되겠습니다. 서울지역번호 02-797-8100번입니다. 797-8100번으로 전화를 주시면요 바로바로 상담 연결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함께해 주실 분이죠. 한국귀농귀촌진흥원 유상호 원장님 나와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잘 지내셨나요? 예, 네, 오늘, 잘 지내고 있습니다. 네, 이 귀농귀촌과 관련해서 전화 상담 많이 왔다고 들었어요. 예, 매주 전화 상담이 이제 뭐 작게는 한 7, 8건에서 네. 많게는 한 20건 정도씩 오고 있는데요. 지난주 전화 상담이 강원도 영월에서 왔는데요. 네. 굉장히 좀 특이한 상담이 있어가지고 강원도청하고 농림부에 질의까지 한 사항이 있는데요. 작년까지는 귀농귀촌 창업 이 자금이라는 것이 연리 3%에 5년 거치 10년 분할 상환으로 대출을 해주는데 네. 대출 기한이 그러니까 대출을 1회, 2회, 3회 해도 상관이 없었는데 올해부터는 1회만 대출이 됩니다. 그러니까 2억 원을 빌릴 때 과거에는 뭐 5천만 원, 1억 이렇게 빌릴 수가 있었는데 올해는 한 번에 2억까지 안에 필요한 만큼만 빌려야 된다라는 그 점이 이제 좀 특이했던 점이 지난주 상담에서 나왔습니다. 네, 정말 상담이 또 많이 들어온다라는 얘기를 들으니까 괜히 뿌듯하기도 하고요. 네. 기분이 좋은데요. 오늘도 전화 상담 많이 들어올 것 같습니다. 아주 좋은 이야기 많이 준비하셨다고요. 예. 예. 오늘은 이제 귀농귀촌 오늘은 네 번째 단계입니다. 네 번째 단계에 이제 우리가 처음에 이 귀농귀촌을 결심을 하고요. 그 다음에 귀농귀촌을 준비를 하고요. 귀농귀촌에서 준비가 됐으니까 현장으로 이사를 가고요. 네. 그 다음에 오늘은 지역에 어떻게 적응할 것인가에 대해서 같이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귀농귀촌의 이제 지역 적응이라고 이제 볼 수가 있는데 지역에 어떻게 우리가 가서 잘 적응할 것인가에 몇 가지 준비를 해야 될 점들이 있습니다. 네. 그 지역 적응을 하는 것들에 대해서 보면은 첫 번째로 이제 제일 중요한 게 지역 갈등이 일어나면 안 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주민들하고 잘 이 좋은 관계를 맺고 그래야 됩니다. 그래서 주민들하고 좋은 관계를 맺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오늘 이제 그런 얘기를 좀 하겠고요. 네. 두 번째로는 그 선임대 후 매입이라고 썼습니다. 처음에는 먼저 땅이나 집을 임대를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처음부터 사서는 안 되고요. 왜 그러냐면은 그걸 사가지고 잘못되면은 물르질 못합니다. 네네. 그러니까 꼭 임대를 해서 1, 2년 살아본 다음에 마음에 들고 그러면 그때 구입을 해도 늦지 않는다. 그때 귀농귀촌 창업자금 빌려도 늦지 않는다라는 말씀을 여러분들한테 꼭 좀 드리겠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세 번째는 지역에서 나오는 교육, 관계,
요 부분들을 잘 형성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크게 지역 갈등을 없애고 임대하고 매입하고 그다음에 지역의 관계를 어떻게 잘 가져가느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네. 일단은 지역에 있어서 그 잘 지역에 적응하기 위해서는 교동 공장이라는 용어를 하나 만들어봤습니다. 교동 공장이요. 네. 원장님께서 만드신 거죠. 예. 네. 저는 제가 만든 것만 가지고 얘기를 합니다. 예전에 신사시대처럼. 네, 신사시대처럼 뭐 이소연처럼 네. 제가 만든 것만 가지고 오는데 교동에 가면은 공장이 있다. 뭐 서울에도 교동이 있고 여러 지역에 교동이 있지만은 교동 공장을 외우시면은 지역에 적응하는데 굉장히 도움이 되겠다라고 네. 이제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 이제 교동 공장을 조금 지우고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 교동 공장이라고 이렇게 썼습니다. 교동에 가면 공장이 있다. 여기서부터 이제 좀 설명을 좀 드리면은요, 이 지역에 가면은요, 그 한 집에 그 지속적으로 아르바이트를 하는 네. 뭐 이제 한 집에서 지속적인 관계를 갖다 보면 지역을 이해하고 그럴 그렇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장기 아르바이트. 어허. 장기 아르바이트를 하는 게 좋다. 그러니까 어느 집에 이제 가서 여기저기 이렇게 가서 일하고 이러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한 집에 쭉 그 집에 가서 일을 하면서 지역에 대한 깊이나 네. 또 지역과 더불어서 할 수 있는 부분, 그다음에 한 사람의 멘토를 만들어 놓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그 잘 선택을 해야 될 것이 한 집이라고 하면은 지역의 대표적인 장목 반장님하고 친하게 지내는 거. 네네. 아니면은 이장님하고 친하게 지내는 거. 그래서 그 지역의 핵심이 되는 노하우, 핵심이 되는 농산물로 들어가서 그것을 장기적으로 아르바이트 하다 보면은 지역의 생산 체계에 대해서 잘 알 수가 있습니다. 네. 지역에 대한 생산 체계를 잘 알 수 있다라는 것은 지역 적응력을 높인다라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이 교동 공장의 공은 공짜로 도와주기. 이 공짜로 도와준다는 얘기는 뭐냐면은 지역에 가서 일을 하는데 지역민이 되기 위해서는 먼저 베풀어야지 그다음에 네. 나에게 돌아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옛날에 이 우물이 있던 시대에 보면은 펌프라고도 있지 네네. 않습니까? 물을 이렇게 펌프질을 해가지고 물을 이렇게 나오게 하려고 그러면 마중물이라는 걸 먼저 넣어야 되지 않습니까? 네네. 마중물을 넣고 압력을 가하면은 물이 나오듯이 내가 지역 사람이 돼서 지역과 더불어서 하기 위해서는 지역의 마중물 역할을 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내가 먼저 도와줘야 되는데 돈 받고 도와주는 거는 그거는 별로 바람직하지 네. 않고 공짜로 도와줄 수 있는 부분들을 찾아서 공짜로 그러니까 노인분들한테 가가지고 할머니 뭐 제가 오늘 좀 도와드리겠습니다라고 얘기해서 제초도 같이 하고 그다음 같이 밥도 같이 드시고 서울에 애들이 어떻게 되는지 어디 몸이 불편하신 데는 네. 없는지 이러면서 친교도 하고 도와주고 이러는 부분들이 지역에 적응하는데 굉장히 중요합니다. 봉사활동 같은 개념이네요. 그렇죠. 봉사활동 같은 개념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네. 봉사보다는 이제 시골에서는 품앗이 개념에 아하, 더 가까울 네. 수가 있습니다. 네. 다음은 이제 이 교동 공장의 동은 동네 일을 거들기입니다. 네. 거들기. 이 동네 일이 보면은 시골에서는 부역도 하고요. 그다음에 동네에서 이제 요즘 같은 경우는 정부에서 주는 그 각종 사업 자금 같은 게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를 예비 계획서라는 것을 만들어 가지고 기한을 해서 보내주고 그래야 되는데 그런 거 할 사람들이 없어요. 네. 그러니까 요즘은 이 시골에도 이 어르신들이 나이가 들어가지고 70대 뭐 계신 분이 청년회장 하시고 어허. 80대 노인회장 하시고 뭐 이런 분들이 많이 계세요. 네. 시골은 지금 70대가 청춘이고 청년입니다. 그래서 그렇죠. 그래서 동네 일을 여러 가지를 거들어야 되는데 육체적으로 힘든 일이라든지 머리를 써서 하는 기획이라든지 이런 일들을 이제 거들고 이러면은 지역 적응하기 굉장히 편하고 네. 마지막에 하나가 굉장히 중요한 게 교육 잘 받기입니다. 어허.
이 교육은요, 그 면 단위에서는 별로 교육이 없고 시골에는 이제 군이나 시 단위에서 농업기술센터나 아니면은 이제 뭐 이 농정과나 이런 데서 교육을 쭉 하고 있습니다. 네. 그 교육을 잘 받으면서 결국은 공무원들하고 친해질 수가 있어요. 네. 공무원들하고 친하는 게 여러분 굉장히 중요합니다. 공무원들하고 친해지면은 공무원이 시골에서는 도와줄 수 있는 여건이 되고 공무원과 교감을 가지고 있으면은 일이 굉장히 잘 진행이 되고 지역하고의 관계도 굉장히 편해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공무원하고 제일 친해지는 방법은 교육을 잘 받는 게 이 공무원을 만난 횟수도 많고 네. 교육을 잘 받는 것이 결국은 친해질 수 있는 그런 방법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그 교동공장 지역의 마을에서 장기로 아르바이트를 해 나가는 거, 그다음에 공짜로 사람들 일을 도와주는 거, 그다음에 동네 일을 자기 일처럼 거두는 거, 교육을 잘 받는 거, 요 네 가지가 지역에 잘 적응하는 방법입니다. 네, 보니까 이 교육은 네. 매 단계마다 나오는 것 같아요. 그렇죠. 항상 이수를 600시간 이상 들어야 하고 여기서도 교육을 받아야 하고 네. 또 이 교동공장을 보면 공통점이요. 누군가를 더 도와주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지역에 대해서 관심이 없을 경우에는 행해질 수가 없는 거고 그럼 이런 과정을 다 이제 인식을 했다, 알겠다 하면 그 다음 해야 할 일은 뭔가요? 네, 그 다음 해야 될 일을 네.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본적인 자세로 이 교동공장에 장기로 아르바이트 하시고 그다음에 네. 공짜로 도와주고 동네 일을 자기 일처럼 거들고 교육을 잘 받는 거 이렇게가 이제 굉장히 중요하고 그 다음에 지역에서 제일 중요한 게 선 지역 적응 그다음에 후 이제 농업을 시작하는 네네. 겁니다. 그러니까 선 지역 적응 후 기촌 뭐 후 농업 이런 식의 것들이 필요한데 그러기 위해서는 지역에 적응하는 방법들 이런 자세를 가지고 교동공장의 자세를 가지고 지역 적응을 하는데 하나 이제 굉장히 중요한 게 지역 지도를 그리는 겁니다. 지역 지도 어떤 지도를 생각을 하세요? 우리 글쎄요, 저는 작은 귀여운 마을 지도 같은 거 생각나는데요. 네, 맞습니다. 마을 그래요? 지도인데 네. 요 안에 하나가 쏙 들어갑니다. 인맥이라는 게 쏙 들어갑니다. 지역의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 사는지 이 지도를 여러분들이 꼭 그리셔야 돼요. 네. 이 지도를 어떻게 그리는지 좀 막연하시죠? 제가 지금부터 자세하게 가르쳐 드릴 겁니다. 그러니까 그 지역은요. 이 마을이라고 볼 수 있지만은 정치적인 조직입니다. 어허. 지역도요. 네. 그러니까 한 마을 안에 주민이 30명이 있으면은 그 안에 새누리당이 있고 민주당이 있고 그다음에 우리 안철수당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는 사쿠라도 있고 제비도 있고 철새도 있고 다 그렇습니다. 대변인도 있고. 그러니까 그 지역 구도를 정확하게 잘 아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그 정확하게 아는 방법 지금부터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예를 들어 가지고 지역에 50가구가 산다. 50가구는 요즘은 이제 지역에서는 행정리에서는 어느 정도 규모가 있는 겁니다. 네. 50가구가 살면은 50일을 투자를 하시면 됩니다. 매일 하루에 한 가구씩 찾아가서 일을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 일을 도와주시고 이러면서 뭐 이 가족 얘기도 하고 그다음에 건강 얘기도 하고 이러시면서 중요한 게 뭐냐면은 어려운 점이 있으면은 누구한테 가서 도움을 요청하냐, 누구랑 상의하느냐 이걸 묻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네. 이 예를 들어서 그 A, B, C, D, E, F, G가 있으면은 요 사람도 C한테, 요 사람도 C한테, C는 D한테, D도 C한테, E도 C한테 뭐 이런 식으로 되면은 요 사람이 하나의 오피니언 리더가 되고 지역의 중심축이 됩니다. 네. 요거를 50가구를 매일 이제 집에다가 남들 보면 안 되겠죠. 해서 김계동은 이말순한테 상의하고 김소동은 이말순한테 상의하고 이런 것들을 쭉 그리면은요. 마을에 크게 보면은 2개 내지 3개의 그룹이 생기게 됩니다. 네. 마을에. 그러면 이 그룹하고 A라는 그룹하고 B라는 그룹하고 C라는 그룹이
생각하는 것도 차이가 나고 여러 가지 그 이제 이질적인 요소도 있습니다. 밖에서 보면 다 동일한 집단으로 보이는데 예를 들어서 산촌 같은 데를 보면은요. 이 A라는 거는 처음에 A 골짜기를 네. 얘기하고 B라는 건 그 다음 골짜기가 되고 C라는 거는 그 다음 골짜기가 되고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뭐 이런 식으로 마을이 있고 앞에 그 하천이 있고 길이 이렇게 있다라고 하면은 A, B, C가 나눠지는 게 이 안동네, 아하. 길 주변 동네, 네. 하천 동네. 이 자연스럽게 바뀌고 그럽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이해하고 이러는 것이 이제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래서 마을에 50가구가 있다라고 하면 앞으로 20년, 30년, 40년 마을에서 사신다라고 하면은 50일 정도를 투자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네. 50일 정도를 투자를 하셔가지고 그 인맥 지도를 그리면은 마을의 대동계나 뭐 커다란 행사가 있으면은 그냥 아무 얘기 같이도 안 들리지만은 다 복선이 있고 그렇습니다. 그것을 잘 이해를 하셔야 되는 거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지역에 대해서 이제 인맥 지도를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하나 중요한 것들이 뭐가 있냐면은 이 아가 잘 있나 이것도 제가 만든 겁니다. 네. 아가 잘 있나. 아가 잘 있나. 네, 우리 오. 응애 우는 아가 있죠. 네네. 아가 귀엽지 않습니까? 네. 네, 아가가 잘 있나 이렇게 보는데 요거는 지역에서 이제 인맥 지도를 그리고 지역 사람이 된다 안 된다는 어떻게 아냐면은 지역에서 보통 가면은 50대, 40대, 60대 많이들 가시니까 가면은 마을 일을 맡기면은 지역에서 신임을 한 겁니다. 네. 그 전까지는 입 쫙 닫고 귀 닫고 눈 닫고 네. 뭐 3년 옛날에 사는 것처럼 네네. 그렇게 사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것이 1, 2년도 될 수 있고 본인 하기에 따라서 3, 4년도 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시골이라는 그 이 공동체성과 봉건성을 타파하는 것이 결코 쉬운 게 아닙니다. 네. 근데 그 쉽게 하는 방법이 아가 잘 있는데 이거는 뭐냐면 아는 척 하지 말게. 가진 척 하지 말게. 네. 잘난 척 하지 말게. 있는 척 하지 말게. 네. 나를 낮추기. 오. 요거 이제 제가 만들어가지고 시트 친 겁니다. 아가 네. 잘 있나. 그러니까 아는 척은 유유상종이 되고 비슷비슷하면은 아는 척하고 그래도 다 인정을 하지만은 시골은요 평균 학력이 9년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중학교 3학년 정도. 네네. 그다음에 평균 연령이 지금 한 63세 정도 되는데 귀농귀촌 하는 사람들은 52세고 평균 14년이에요. 네. 이 초대 졸업한 정도, 대졸 이 정도 수준이거든요. 그러니까 10년 젊고 금융자본주의를 익히고 이런 분들이 시골에 들어가면은 많이 알고 네. 그렇게 보이겠죠. 근데 아는 척 하시면 안 됩니다. 뭐 예를 들어 가지고 뭐 최근에 그 미국이나 뭐 이런 데서 나오는 그 양적 완화가 우리 마을의 뭐 고구마 생산에 네. 어떤 영향을 미치겠습니까? 여러분 할아버지들 뚜껑 열려버립니다. 이게 저놈 아는 척한다고 네네. 이런 얘기를 할 필요 없고 가진 척. 그러니까 재산이 뭐 얼마네 뭐 이런 얘기 할 필요 없어요. 그러니까 시골에는 대부분의 이 노인분들은 가난하고 이럴 수 있지만은 부자들은 몇백억씩 가지고 있는 분들도 있거든요. 근데 그분들이 그 노인분들을 모시고 잘 살고 있어요. 네. 그러니까 이 소위 이 평등이나 뭐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한데 요 가진 척 할 필요도 없고 그다음에 잘난 척. 내가 왕년에 뭐도 하고 이건 뭐 이미 왕년에 얘기하는 사람들은 늙은 사람들이에요. 그런 얘기 할 필요 없고 네. 그러니까 지역 사회가 어떻게 변화 발전 창조를 하는데 내가 봉사하고 이 돕고 이래가지고 잘 살 수 있게 하느냐. 그다음에 지역 사회가 잘 되기 위해서 내가 교육받고 공무원 집단하고 잘 협력을 해서 어떻게 할 것이냐 이런 것들이 이제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네. 그래서 이 잘난 척하지 말고 이제 교양이나 뭐 이런 것도 뭐 유유상종이고 이러니까 이런 것들이 별로 많이 얘기하지 않고 나를 잘 낮추고 이러는 것들이 이제 중요합니다. 그래서 네. 아가 잘 있나를 여러분들이 이제 잘 이 기억을 하시면 되겠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한 두 가지 정도를 좀 더 말씀을 드리려고 그러는데 지역에서 그 나를 신임하고 이러기가
쉽지가 않아요. 지역에 있는 사람들은 처음에 보면은 색안경을 끼고 그렇죠. 봅니다. 그러니까 처음 들어온 사람이 저 사람이 뭘 하는 사람인지, 그러니까 이제 지금 이제 이 도시에서 귀농귀촌한 사람들이 시골을 많이 좀 망가뜨리고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네. 그래서 어떤 일들이 있냐면은요, 조금 왜소하고 이런 사람이 이제 가면은 저놈 폐병 환자래요. 우리 마을 이 장례치를 넣어야 될 일 생겼다고 뭐 이러고, 그다음에 네. 처음에 이제 귀농귀촌 해가지고 가면은 이 남성분이 먼저 가서 막 일도 하고 그다음에 이제 여성분이 오셔가지고 이제 집도 져놓고 정리가 되면 들어오고 그러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그러면 혼자 막 이렇게 가고 그러면은 저 이혼하고 혼자 온 거래. 뭐 이런 식으로 또 없는 말 만들어내고요. 이제 저처럼 좀 깨제제하고 그러면은 그러면은 뭐라 그러냐? 저거 신불자래. 저 서울에서 쫄딱 망해가지고 우리 마을에 왔는데 뭐 조심해야 될 것 같아. 뭐 이런 얘기도 할 수 있고요. 얘기가 많이 번져나가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다 모든 것이 불신에 의해서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네. 처음에 가서 많이 이렇게 부풀리고 이럴 필요도 없지만은 이 대화를 하고 친교를 하고 그다음에 서로 이해를 해야지 공동체성이 강화되고, 그러는 가운데서 이것이 마을의 힘이 돼서 마을이 잘 살 수 있는 방향으로 가야 되는데, 서로들 피해 의식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저 사람이 우리의 공동체성을 해치질 않을까? 내가 저 그룹 안에 들어가면은 나한테 지나친 거를 요구해서 뺏어가지를 않을까? 네.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은 사실 지자체나 정부가 굉장히 신경을 많이 써줘야 될 일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이제 좀 신경을 써주면은 이 지역에서 같이 친교도 하고 원활하게 되는데, 대부분의 경우는 신임할 때까지는 이 조용조용히 지내는 게 지금까지는 이제 정설로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역은 나서는 사람을 그렇게 좋아하지 않고요. 조용조용하게 뒤에서 이렇게 도와주고 이러는 분야로 이제 많이 가고요.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한 가지를 더 말씀드리면은요. 그러기 위해서는 마을 일은 앞에서 이끌어가기보다는 뒤에서 밀어주고 조용히 도와주는 이 오른손이 한 일을 왼손이 모르게 뭐 이렇게 하는 방법들. 근데 결국은 마을 사람들이 다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도와주는 것들도 어르신들을 도와주는 거. 그래 이제 어디 갔다 오면은 어르신들이 주로 이제 과일이나 아니면은 이제 막걸리, 소주 이런 것들 좋아하시니까 그냥 소주 같은 경우도 작은 병이 아니라 대병으로 이제 뭐 6병짜리나 뭐 이렇게 하나 사다 드리고 귤도 이렇게 좀 사다 드리고 그러면은 이 마음이 전달되고 오고 그러면서 지역이 이제 변화하고 그러는데, 앞에서 나서서 하시지 마시고 뒤에서 조용조용 도와주셔야 된다. 이제 오늘 말씀드린 거를 이제 간단하게 좀 정리를 드리면은요. 지역 적응기에서는 이제 이 교동이라는데 공장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말씀드리는 게 장기 아르바이트, 그다음에 이제 자기 일처럼 도와주는 거, 그다음에 교육받는 거, 그다음에 동네 일 거두는 거, 이런 것들 말씀을 드렸고요. 그다음에 아가자린 날을 좀 말씀을 드렸습니다. 아는 척, 그다음에 가진 척, 잘난 척, 있는 척, 나를 낮추기. 이 교동 공장 아가자린 날은 여러분들이 꼭 한번 기억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마을의 인맥 지도를 그리기 위해서는 처음에 이제 50일이 되든 100일이 되든 집집마다 가서 친교하고 인사하는, 그리고 어려울 때 어떤 분한테 도움을 청하는지를 가서 그걸 알아서 자기 나름대로 인맥 지도를 그리고 그 그룹 안에서 어느 한 그룹을 택하면은 이거는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잘 중립을 지켜서 마을에서 인정받은 다음에 이제 마을을 좋은 방향으로 이끌어가는 것들. 그다음에 마을 일을 그 기간이 보통 한 2, 3년 정도 걸립니다. 그래서 그 기간이 2, 3년 정도 걸리는데 그 기간 동안에는 여러분들이 가급적이면은
이제 마을 일에 이렇게 휘둘리지 않고 자기 중심을 잡는 게 이제 중요하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네. 오늘은 지역 적응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오늘 지역 적응기 한번 얘기를 나눠봤는데요. 잠깐 요약을 하자면 일단 지역에 관심을 가지는 게 가장 중요할 것 같아요. 오늘 이 교동공장 그리고 아가 자린나 모두 지역에 관심을 갖지 않으면 행해지지 못할 것 같은데요. 오늘 이렇게 해서 지역 적응기에 대해서 많은 궁금점들이 좀 해소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의 주제 귀농귀촌 실행기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네, 이번 시간은요. 성공한 사람들이 들려주는 시골 생활 정착기 귀농일기 시간입니다. 과연 어떤 사람들이 시골 생활 정착에 성공을 했을까요? 사례로 함께 만나보시죠. 3년 전 상주시로 귀농을 선택한 저는 초보 농부입니다. 60여 년간의 도시 생활을 접고 직접 땅을 일구며 농부 생활을 한 지도 어느덧 오랜 시간이 흘렀네요. 아직 회사를 다니고 있는 아내를 대신해서 혼자 상주시로 내려와 귀농 생활을 시작했지만 모든 쉬운 일은 한 가지도 없었습니다. 도시 남자로 살면서 할 줄 아는 것이 뭐가 있었겠습니까? 하지만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아니, 포기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동안의 로망이 꿈에서 끝나지 않기 위해 이리저리 뛰어다니면서 남들과는 차별화된 농업 기술을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탄생된 것이 바로 곶감인데요. 요즘은 모태농부로서의 면모까지 발견하며 신나게 제2의 인생을 살고 있습니다. 이제 아내도 퇴직을 앞두고 있어서 아내와 함께하는 또 다른 귀농 생활이 무척이나 기다려집니다. 여러분들도 서둘러서 도전하세요. 제 행복 여러분들과 함께 누리고 싶습니다. 네, 오늘은 특별히 귀농일기의 주인공을 스튜디오로 모셔봤습니다. 이 성공한 사람들의 귀농일기 오늘 주인공 도농브릿지의 안기철 대표님이십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제가 도농브릿지의 대표님이라고 소개를 해드렸는데 도농브릿지가 뭐예요? 지금 농촌에 가보면은 좋은 그 농산물을 생산해 놨는데 네. 그것을 팔질 못해 가지고 좀 섞이는 경우가 들어 있습니다. 네네. 그래서 그 좋은 제품을 도시민들과 함께 나누어서 먹는 또 그 물건을 판매하고 네. 또 도시민들이 먹어주는 그런 뜻에서 도시와 농촌을 연결해 준다는 뜻에서 도농브릿지라고 상호를 지었습니다. 네, 상호 이름 참 마음에 드는데요. 실제로 이렇게 사례자분을 스튜디오에 모시니까 기분이 좀 새롭기도 하고요. 오늘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아유. 네, 이 귀농을 결심하는 사람들을 보면요, 끝까지 성공하지 못하고 이내 현실에 안주하는 경우가 참 많은데요. 그래서 로망이다라고만 생각하고 말아버리는 경우가 태반인데 대표님께서는 귀농을 몸소 실천을 하셨어요. 네. 어떤 계기였나요? 퇴직 이후에 이제 우연한 기회에 상주시에서 주관하는 네. 귀농 귀촌 교육이 있었어요. 네네. 그래서 이제 그 교육에 참여를 했는데 한 일주일간 교육을 받았습니다. 네. 그런데 그 교육 큐리큘럼이 실습이 약 한 60%, 이론이 한 40% 그렇게 해서 네. 교육이 배정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실습 기간 동안에 상주 시내에서 성공한 귀농자들 네. 그런 분들의 그 투어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상주에 이 메이저급 농산물이 네. 5가지가 있는데 네네. 첫째는 포도, 두 번째는 인삼, 세 번째는 오미자, 네. 네 번째는 뽕잎, 다섯 번째는 꽃감입니다. 네. 그래서 이제 그 교육을 받는 동안에 내가 이 5가지 중에서 무엇을 했으면 좋을까 해서 생각하는 게 이제 그 꽃감을 제가 선택했습니다. 네. 그래서
저는 앞으로 상주에 내려가서 꽃감을 생산해 가지고 수익을 내 가지고 앞으로 이렇게 살면은 앞으로 별 문제가 없지 않겠느냐. 특히 이제 100세 시대가 된다니까 퇴직을 했지만 네. 앞으로도 좀 길게는 한 40년이 남았는데 그렇죠. 그렇게 하는 어떻게 좀 인간답게 좋은 삶을 지내볼까 해가지고 상주로 귀농을 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교육을 통해서 귀농을 결심하셨다라는 이야기인데 귀농을 하신 지 얼마나 되신 건가요? 지금 이제 4년째고 네. 만 3년째고 이제 3년이 좀 넘었습니다. 네네. 예. 3년 만족하십니까? 예, 굉장히 만족하고 있습니다. 아, 그래요? 예, 예. 또 이 귀농을 할 때 사례를 들어보니까요. 혼자 내려가셨단 말이에요. 아내분께서 아직 회사를 다니시고요. 네. 가족들 반대는 없었나요? 저희 집사람이 원래 농촌 출신입니다. 아, 네. 예, 그래서 이제 아까 그 사회자님께서 그 로망이라고 말씀하셨는데 네네. 그 농촌에서 상당히 동경을 하고 있고 또 이제 나이 들어서는 또 공기가 좋으니까 네. 농촌으로 내가 사는 것도 좋다 해서 그 집에 반대는 없었습니다. 예. 사실 가족들의 반대에 부딪히는 게 가장 큰 문제라고 저희가 계속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이런 점에 있어서 굉장히 좋네요. 또 오히려 밀어주셨을 것 같아요. 요새 지금 이제 그 식구하고 이제 촌으로 자주 내려옵니다. 네네. 그래서 내려오면서 친구들도 불러오고 또 후배들도 불러오고 또 이제 부부 동반을 해서 이제 저희 집에도 오고. 네. 그런데 저희 집에 그 텃밭이 하나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 텃밭에다가 뭐 고추라든가 오이라든가 고구마라든가 또 가지라든가 이런 걸 이제 심어가지고 이제 그분들이 올 때마다 좀 나눠주고 그러니까 지금부터 이제 저희 그 집 식구하고 지금부터 훈련을 하고 있고 네. 또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기분 좋게 가족들의 반대 없이 잘 지내고 계신 것 같은데요. 그럼 귀농을 결심하실 때 혹은 내려가셔서 좀 어려운 점도 있었나요? 네, 지금 그 제일 내려가 보니까 이제 그 주택 그 구입이라든가 보유하는 네네. 문제가 제일 어려웠고 두 번째 이제 토지 확보 문제 이것도 이제 좀 아까 우리 위원장께서 그 말씀하셨는데 네. 그 농촌에 가서 함부로 이 토지를 살 수도 없고 또 이제 어떤 것을 할 건지 한다 그 망설여지고 그래서 네. 그런 부분이 있고 농촌에 살다 보니까 또 이 그 농기계가 굉장히 필요합니다. 그렇죠. 근데 그 농기계는 1년에 가동 일수가 최소한 한 6개월 이상 돼야 되는데 그 농사철이 끝나버리면 그 가동을 잘 안 하거든요. 네. 그래서 그 거금을 주고 농기계를 구입한다는 것도 그런 어려움이 있고 그런 정도에서 애로사항이 좀 많이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또 어려운 것이 뭐냐면 이제 타지 아닙니까 이제 네네. 어디를 가면 텃세라는 게 있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그분들하고 그 동네 주민들하고 어떻게 하면 그 융화할 수 있느냐 그런 부분이 상당히 이제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지금도 이제 그 제 친구들이라든가 후배들이 올 때는 절대 그 좋은 승용차 가져오지 마라. 왜냐하면 그분들이 위화감을 갖습니다. 네. 그래서 가지 말고 이왕이면 너희들이 그 집에 뭐 화물차라든가 이런 걸 좀 끌고 내려왔으면 좋겠다. 네. 그래야만 농촌 사람이 좋아하지. 그분들은 수년 동안 그 살면서 그런 생활을 못 했는데 갑자기 와가지고 그렇게 뭐 고급 승용차 가지고 내려다든가 또 좋은 옷을 입고 온다든가 그러면 그분들이 그렇게 썩 좋아하지 않습니다. 네. 그래서 네. 그래서 이제 친구들한테 그 주유상을 주면서 꼭 내려가고 하고 있고 꼭 그렇게 또 좀 지내고 있습니다. 네, 이게 말씀 들어보니까 아까 원장님께서 아가 잘 있나에서 잘난 척 있는 척에 해당이 되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렇죠. 네. 이거 참 꼭 기억해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말씀을 들어보니까 귀농을 결심하는 분들의 어떤 고충, 어려움은 다 비슷비슷한 것 같은데요. 특히 앞으로의 생활고 그리고 현지인들과의 융화에 있어서 많은 어려움을 겪고 계신 것 같아요. 이 점들 어떻게 극복하셨나요? 노하우가 있으신가요? 예, 저는 이제 이렇게 했습니다. 처음에 내려가가지고 네. 농촌 사람들이 이제 그 일을 끝나면 굉장히 피곤해 지쳐 있습니다. 네네. 그래서 그분들하고 제일 그 친화력을 가질 수 있는 게 이제 같이 저녁을 먹거나 또 농주를 먹거나 아니면 이제 술을 좀 먹고 그러는데 네. 농촌 분들이 소주나 막걸리는 안 좋아합니다. 주로 이제 맥주를 대접하면은 나를 이 사람이 상당히 대접해 주구나. 네. 그래서 이제 저는 그 맥주를 가지고 이제 그분들을 대접을 이제 했고요.
두 번째는 그 아까 말씀다시피 제가 그 퇴직할 때 회사에서 화물차를 불화가 있었는데 네네. 제가 불화를 받았습니다. 그걸 가지고 1톤 트럭을 가지고 내려가 가지고 그건 이제 면 땅이지 않습니까? 네. 촌에는 그러면 집집마다 승용차는 좀 있는데 화물차가 별로 없어요. 네. 그러면 면 소재지라든가 상주 시내에 가가지고 이제 농자재라든가 또 농기계라든가 이런 걸 이제 운반을 해야 되는데 이제 그런 차량이 없으니까 그때 제가 이제 이제 촌에 가면 무조건 안시라든가 네. 안사장이나 이렇게 부르거든요. 네. 그래서 우리 집에 좀 오늘 이런 게 있는데 좀 도와달라 그러면 예, 기꺼이 제 일이 아무리 바쁘지만 네. 그거 먼저 해주고 또 이제 합심하다 보니까 그 주민들하고 상당히 가까워질 수 있는 기회가 됐습니다. 그래서 네. 지금은 제가 볼 때는 풀테이지를 100으로 볼 때 한 네. 20%는 제가 많이 동료 사람들하고 가까워진 것 같습니다. 나머지 네. 이제 80%를 위해서 계속 노력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대표님만의 노하우라면 뭐 나머지 80%도 금방 이뤄질 것 같은데요. 네. 원장님께서 그렇다면 이렇게 귀농을 선택을 했을 때 생겨날 수 있는 문제점들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 뭐가 있을까요? 우리 귀농 이제 지역으로 들어간 거 아닙니까? 그래서 네. 이제 지역으로 들어가면 지역 문제는 일단 해결이 된 거고요. 근데 주택 문제하고 이 토지 문제, 그러니까 농사를 지을 수 있는 땅 문제하고 네. 집 문제인데 기본적인 거는 집은 빌려서 가시는데 이제 빌려서 가기가 사실 처음부터 그렇게 쉬운 게 아닙니다. 근데 지역 안에 들어가면은 이 집이 나옵니다. 근데 지역 밖에서 암만 찾으려고 해도 집이 없습니다. 특히 네네. 이제 상주나 고창이나 거창, 하동 뭐 이런 지역들은 지역이 굉장히 귀농인들이 늘어나고 있어서 집가도 올라가고 그러는 추세인데 그렇다 하더라도 처음에 사서 잘못되면은요 이거는 이제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이 집가가 올라간다 하더라도 처음에 임대를 하시고 들어가서 원주민한테 토지나 주택을 구입하거나 임대를 하는 방식으로 가는 네. 것이 이게 올바른 방식이라는 말씀을 이제 드리고요. 그다음에 이제 토지 같은 경우는요, 이 동네 사람들은 모든 걸 다 압니다. 그러니까 동네 사람들은 이 소출이 얼마나 하는지 다 네. 아는데 외지 사람들은 몰라요. 그러니까 동네 사람들하고 우리 안기철 대표 말씀하시는 것처럼 좋은 관계, 이 좋은 친교, 유대 관계를 가지면은 정보가 나옵니다. 그 정보를 근거로 해서 기본적인 방식은 돈을 벌어서 이 땅이나 이 땅 사고 집 짓고 이런 네. 방식으로 가는 것이 바람직하고 또 그런 문제점들은 지역에 살아가면서 좋은 인간관계를 가지고 해결할 수 있다라고 봅니다. 네, 정말 이 다양한 팁들 꼭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대표님 같은 경우에는 귀농 후에 초보 농부에서 지금 또 어엿한 사업가로 자리매김을 하셨다고 들었어요. 어떤 사업을 하고 계신가요? 지금 이제 하고 있는 일은 꽃감을 이제 생산해 가지고 마케팅을 하고 있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매실을 제가 한 수년 전에 다른 지방에다가 매실나무를 이제 심어놓은 게 있습니다. 네네. 그래서 거기서 나오는 이제 생산량이 있는데 주로 이제 매실은 이제 꽃감은 한 3월 달부터 이제 10월 말까지 네. 해가지고 이제 11월까지 끝을 내야 되는데 매실은 2월부터 6월까지 생산해서 판매까지 끝납니다. 그래서 이제 매실을 가지고 지금 네. 생산해서 마케팅하고 있고 또 이제 매실 다 이제 팔지 못할 경우에 그 매실을 가지고 매실 원액을 만들어서 네. 그 매실 원액으로 또 판매해가지고 수익을 올리고 있습니다. 네, 이 귀농 정착 사업으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곶감과 매실을 이렇게 가지고 나오셨어요. 이 두 가지 작품을 선택한 이유가 있으신가요? 예, 제가 보니까 이 꽃감은 건조만 잘해 놓으면은 네. 유효 기간이 없더라고요. 오. 이제 꽃감을 생산해서 냉동기에 넣어놨다가 네. 이제 주문이 오면 택배로 보내면 오후 6시에 이제 택배를 갖다 주면 그 네네. 이튿날 한 2시까지는 거의 다 도착이 되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꽃감은 유효기한이 이제 필요 없기 때문에 먹는 것이 이게 유효기한이 있으면 그때 다 이게 판매가 안 되면 다 버려야 되지 않습니까? 네. 근데 이제 꽃감은
그렇게 버릴 이유가 없고 네. 또 그 건조만 잘 해놓으면 또 쓰이는 용도가 많이 있으니까 네. 그래서 이 꽃감 좋겠다 해서 이제 꽃감을 선택했고 또 매실은 그 이제 생산해서 그 청매실로 해서 이제 팔면 되고 네. 또 이제 그때 남은 것은 또 이제 매실 액기스를 담아 가지고 네. 매실 액기스를 담으면 이제 설탕하고 이제 1대1로 해서 이제 생산해가지고 만들어서 네. 약 1년 내지 오래돼도 좋거든요. 그래서 저는 지금 한 3년 숙성된 거 그걸 해가지고 좀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그걸 하다 보니까 제가 이 주문했던 사람들이 제 주문이 들어와요. 이제 필요한 사람이 또 오고 또 오고 이제 네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생산만 해놓으면 뭐 판매하는 데는 별 애로사항이 없지 않느냐. 그래서 지금은 이제 3년이 됐지만은 제가 앞으로 이제 5년, 이제 10년만 되면은 저와 거래처들이 많아서 그분들하고 계속 우대를 갖고 연대를 하면은 네. 그 마케팅하는 데는 별 큰 그 애로사항이 없지 않느냐. 네. 제 생각입니다. 그래서 이 꽃감하고 매실을 선택했습니다. 매실도 이제 오래되면 오래될수록 좋은 거니까. 그렇죠. 그래서 버릴 거 없잖아요. 그래서 제가 꽃감하고 매실을 선택하게 된 이유가 거기에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네, 재주문이 들어올 정도로 정말 인기가 많은 것 같은데요. 실례지만 혹시 연간 수익률 여쭤봐도 될까요? 예, 예. 연간 수익률이 지금 한 7대 3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네. 꽃감이 한 70%에서 네. 수익을 올리고 있고 매실에서 한 30% 수익을 올리는데 네. 이것저것 합하면 한 1억 정도 좀 수익을 올리고 있습니다. 저희가 네. 그 유상호 원장님과 이야기를 나눴던 말로만 듣던 억대 귀농이 아닐까. 억대 귀농. 맞습니다. 네. 네. 드디어 뵀네요. 정말 그렇다면 이번 이 대표님처럼 이렇게 성공을 하신 분들도 계시지만 분명히 실패해서 많이 힘들어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란 말이죠. 그런 실패를 좀 없애기 위해서는 어떤 게 좀 필요할까요, 원장님? 네, 실패를 없애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일단은 우리 안기철 그 대표님 사례를 보면은요. 지역 적응에 굉장히 잘했다. 그러니까 지역 사람들하고 위화감을 갖지 않고 지역 사람들 속으로 들어가는데 예를 들어서 1톤 트럭 같은 것도 굉장히 중요했고요. 그다음에 그 지역 사람들이 자존심을 살려주기 위해서 뭐 저는 소주 막걸리를 말씀드렸는데 맥주 가지고 접근하는 이런 부분들도 굉장히 중요하고 네. 그다음에 뭐 여러 가지 농산물 같은 것도 많이 팔아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제 첫 번째로는 지역 사람들과 먼저 친교하는 것들이 실패하지 않는 네. 중요한 방법이고요. 두 번째는 지역 안에 들어가서 이제 아까 아가자린나도 얘기했지만은 기본적으로 금기시 돼야 될 부분들을 철저하게 지키면서 네. 지역의 공무원 조직하고 그 네트워크를 연결해서 교육받고 그래서 공무원이 마을 사람들이 나를 도와줄 수 있는 형태로 가는 것이 실패하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꼭 중요한 거는 지역에서 실패했다라고 하면 원인을 외부에서 찾을 게 아니라 나한테부터 그 원인을 찾는 이 자세를 중요하게 봤으면 좋겠습니다. 네. 귀농을 희망하는 분들이 참 많을 것 같은데 그분들에게 한 말씀 해주신다면요. 저는 그 10,000시간의 법칙을 꼭 얘기하고 싶습니다. 네. 하루에 3시간, 1년 12달, 10년을 하게 되면 그것은 성공할 수 있다고 봅니다. 네네. 제가 한때 그 장비를 갖고 있었는데요. 3년 할 때까지는 제가 1년 가동률이 한 5개월뿐이 못 했는데 네. 4년 되니까 7개월, 8년 되니까 근 한 12개월을 풀로 가동이 되더라고요. 네. 그래서 꼭 10,000시간의 법칙을 저는 얘기하고 싶어요. 어허. 그래서 끈기와 인내를 가지고 네. 손에 내려가서 열심히 노력하고 연구하면은 저는 꼭 성공해서 올라올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대부분 사람들이 그걸 못 이겨가지고 제가 이제 주위에서 귀농 사람들이 꽤 많이 있는데 네. 그분들이 그 동료 사람들은 이제 융화하지 못하거나 참지 못해가지고 네. 다시 보따리 싸들고 도시로 가는 사람도 있는데 그분들이 또 도시에 가서 잘 살아나가느냐 절대 살아날 수가 없습니다. 네. 그래서 저는 꼭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한 가지 일에 이제 결심이 서 있으면 자기의 모든 시간을 바쳐서 네. 투자하면 저는 반드시 성공하고 있습니다. 많이 그래서, 지금 네.
정말 힘들어하고 계신 귀농 결심하신 분들께 많은 힘이 될 것 같습니다. 기다리고 노력하는 자에게 복이 온다라는 말이 있잖아요. 그걸 안기철 대표님께서 몸소 보여주신 것 같은데요. 오늘 이야기 많이 듣고 많은 도움이 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은요, 성공한 사람들의 귀농 일기까지 꼼꼼하게 살펴봤습니다. 저희 방송이 끝난 후에도요, 전화 상담 계속해서 받고 있습니다. 서울적 번호 02-797-8100번으로 전화를 주시면요, 꼼꼼하게 상담 진행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좋은 말씀 들려주신 유상호 원장님, 안기철 대표님 고맙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RTN 생생정보통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내일 아침 10시에 더욱더 재밌는 내용 들고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